자, 11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렇게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지. 그치? 자, 배경 지식을 알아야 어느 정도 좀 풀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배경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로 봤을 때 당함수죠. 그쵸? 당함수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자, 얘는 우리가 차수에 대한 얘기랑 연속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이제 이것처럼 가에 나와 있는 조건처럼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분모가 5차. 그치? 자, 그러면서 얘가 어떤 값으로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이 무한대로 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녀석의 최고차항. 자, 최고차항에 뭘 알 수 있다? 차수와 개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자, 또 마찬가지로 x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0으로 가고 있죠. 그쵸?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얘가 2로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분모 x 5제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분자에 있는 녀석의 최저차항의 차수와 역시 뭘 알 수 있다? 자, 개수를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자면, 자, 이런 거죠. 자, 분명히 x가 5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분자에 있는 녀석은 최고차항이 5차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5차항의 개수가 4야. 라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x가 0으로 할 때 분모가 x 5제곱이죠. 그러면 가장 낮은 차수가 역시 5차고, 그때 개수가 2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런 것을 토대로 했을 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럼 먼저 최고차항을 갖고서 생각해 보죠. 자, 최고차항의 차수가 5차 나와주려면, fx는 제곱을 했어. 그럼 gx가 도대체 곱해서 5차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fx랑 gx가 있다고 봤을 때, 얘가 1차가 돼주면 어떨까? 얘가 1차가 돼준다면, 자, 얘가 1차가 돼준다면, 제곱했으니까 2차가 되겠죠? 그럼 gx는 당연히 3차가 돼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만약 2차가 된다면 제곱했으니까 4차가 되겠지? 그러면은 gx가 몇 차가 돼야 되느냐? 자, 얘가 1차가 돼야 될 거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만약에 얘가 3차가 돼주면 어떻게 될까? 3차가 돼준다면 얘가 6차가 될 거니까 최고차항이 역시 맞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이제 밑에 걸로 다시 가볼게요. 자, 밑에 걸로 갔을 때 최저차항이 역시 5차가 돼야 돼. 그치? 자, 그런데 gx를 제곱을 해. 이 두 번째 케이스. 자, 얘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 2차가 되죠? 자, 2차에다가 fx를 곱해.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4차가 됩니다. 가장 낮은 차수가 얘는 4차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모가 5차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요거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어떤 배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fx와 gx의 차수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fx를 우리는 mx 더하기 n이라고 쓰고, 자, g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된다고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먼저 생각해 볼 때 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가장 높은 차수가 5차인데, 자, 그 5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얘를 제곱을 했어. 제곱을 했으니까 fx에 제곱을 하고, 자, gx를 곱한 상태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2차 제곱을 했으니까 2차 항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3차 항이 나타나면은 이것을 이렇게 곱했을 때 당연히 5차가 나타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곱해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m제곱이 나오죠? 그쵸? 자, 개수가 m제곱이 나오고, 자, gx에선 3차인 개수가 a니까, 자, 얘네들을 곱해주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m제곱 곱하기 a가 4다 라고 써줄 수 있는데, 자, 요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문제를 보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상수항과 개수가 음이 아닌 정수야. 음이 아닌 정수. 오케이? 자,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얘네들 정수네. 그치?
근데 뭐 의미한 정수니까 0 아니면 자연수란 얘기거든? 근데 0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자연수 중에서 생각해 볼 때 m과 a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차례대로 1과 4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얘가 2가 되면 얘는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역시 놓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 두 개를 놨고 이제 나로 가볼게요. 자, 나를 가보려고 했더만 뭐가 필요해? gx를 제곱하래. gx를 제곱한 다음에 fx를 곱할 건데 fx는 지금 1차와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gx를 한번 제곱해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실제로 얘를 제곱하면은 좀 식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시간 낭비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얘를 전개를 하잖아요. 그럼 최고차항을 제곱을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6차항이 나타납니다. 플러스 5차항도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플러스 4차항도 나타날 것이고, 플러스 3차항도 당연히 나타나고, 이렇게 쭉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린 거기다 누굴 곱할 거냐면 mx 더하기 n을 곱할 거야. 그러면은 이 mx와 n을 이렇게 차례대로 분배 법칙을 한다고 봤을 때,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mx 더하기 n을 여기다 이렇게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자, 이렇게 곱한다고 봤을 때,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하면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당연히 오차가 만들어지죠. 자, n하고 얘랑 곱해도 역시 오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3차항이 존재한다고 해봐요. 3차항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m하고 곱했을 때 4차가 만들어져. 4차. 그치? 얘가 4차가 돼버려. 근데 4차항은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왜? 가장 낮은 차수가 이미 우리는 5차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3차항이 있으면 안 돼. 실제로는 3차항 이하부터는 있으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3차항이 있고 실제로는 2차항도 있을 것이고 1차도 있을 것이고 상수도 있을 것인데 얘네들이 싹 다 없어지려면 어떻게 필요합니까? D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오케이? 자, C도 역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3차, 2차, 1차 상수 이 부분이 사라진다로 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싹 다 없어지는 상태니까 gx도 이렇게만 딱 나타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fx 곱하기 gx를 어떻게 하자? 제곱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자, 얘를 mx 더하기 n이다로 쓰고 곱하기 gx를 제곱했으니까 a 제곱 x 6제곱 되고요. 또 역시 2ab x 5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b 제곱 x 4제곱으로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차수는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2a b 하고 n이 곱해진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또다시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쵸? 이렇게 곱해주면 5차가 되니까 결국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b 제곱 곱하기 m은 뭐가 된다? 자, 그것이 바로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답니다. 이렇게. 선생님 문자 너무 많은데요? 예, 문자 너무 많을 수도 있어. 오케이? 너무 많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정수라는 얘기야. 정수는 까짓 거 찾으면 돼. 오케이? 찾아. 몇 개 안 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찾아봅시다. 아까 이제 우리 뭘 얘기했었냐면, 자, m의 값이 이렇게 m하고 a 값이 1과 4, 2하고 1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m이 1이고 자, a가 4였다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m에다가 1이 들어갔으니까 b제곱 먼저 쓸까요? b제곱에다가 4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쪽은 8, b, n이 뭐가 만들어져? 2가 되겠대. 그러면 당연히 일단 b는 0은 아닐 거고, b는 0이 아닐 거고, 그쵸? b가 0이 되면 0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게 이렇게 성립하려면 n에다가 0이 들어가 주면 되나? 자, n에다가 0이 들어가 주면은 당연히 b제곱이 2가 된다는 얘기인데, b제곱이 2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b는 정수니까. 그치? 자, b제곱이 2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이거 말이 안 돼.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면, 1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또 b는 0은 아닌 거니까 그럼 최소한 여기가 8보다 커야 돼. 아무리 작아도 8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그거랑 b제곱은 더 이상 2가 될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뭐 m의 값이 2가 되고 자, a 값이 1이 돼주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죠. 자, m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b제곱 만들어지고
자, A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역시 이 BN이 만들어지면서 이 값이 2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이 값이 뭐가 있을 거야? 고민해 봤을 때 당연히 B에다가는 뭐가 들어가주면 되냐? B에다가는 다시 자, 보니까 M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2B 제곱이 되고 A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 BN이 뭐가 됩니까? 2가 된다라고 써놨는데, 그럼 이걸 만족하는 역시 0 이상의 정수 BN이 뭐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자, N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되고 B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은 딱 2가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fx라고 하는 것은 자, m의 값이 2고 n이 0인 거니까 2x로 쓸 수 있고, 문제에서는 f2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4가 나와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gx를 찾아보자면 gx는 자,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g2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g2는 뭐가 됩니까? 자, 얘네들 계산해서 12를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는 f2 더하기 g2를 구해볼래? 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해서 16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인데, 자,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부분 있죠? 자, 이런 것들 찾아내주는 것은 뭐야? 일종의 부정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 자, 이 부정방정식은 언제 배웠다? 고1 때 배웠다. 오케이? 고1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터득해서 배운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이 B와 N 뭐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수 조건이죠. 자, 정수 조건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자, 뭘 해볼 수 있느냐? 내가 직접 찾아보는 방법이 있거나 또는 약수 배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들을 좀 잘 공부해 두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